자, 시작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로 가자고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네요. 그래서 시험 볼 분들은 제가 하는 개정세법 반드시 필수고, 실무하신 분들은 개정이 엄청 많이 됐잖아요. 그죠? 필요한 것만 체크했다가 반드시 복습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은 개정세법에다가 절세하는 방법, 그게 동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자,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 약 5개 정도가 법이 바뀌었네요. 22쪽. 종부세율 인상이다. 근데 옆에 뭐가 나와서 법인은 무조건 세금 폭탄이에요. 개인이 바뀌었다는 거지? 일반 세율. 자, 2주택이야. 2주택이하는 세율이 몇 프로다? 개정 0.6에서 최대 3%. 최대 3%예요. 이건 몇 단계예요? 6단계. 단 2주택인데 아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위에보다 배가 오른 거야. 그러니까 위에 게 암기가 돼야 돼. 1.2. 최대 6%까지. 이렇게 다주택자. 그냥 2주택 이하는 뭐다? 위에 거.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는 위에보다 더블로 올라간다. 그러나 법인은 무조건 올라간다.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은 무조건 밑에 거로 간다는 거야. 법인은 2주택 이하는 무조건 3.0, 3주택 이상 조정은 6.0, 6%.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밑으로 간다고요. 밑으로. 개인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법인은 무조건 중과세, 밑에 것만. 자, 그 다음 오른쪽.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이죠? 고령자는 몇 세 이상을 얘기해요? 만 몇 세? 60세 이상. 엉뚱한 말씀 안에 지금 아까 65세 나왔어. 그럼 취득세에서 동고목량해. 65세. 그 다음부터는 60세 이상이야. 그럼 연령별 공제가 세법에서는 무식하게 고령자라 그래요. 고령자 연령. 그래서 60세 이상은 몇 프로 공제한다? 10%, 20%, 30%가 상향 조정됐죠? 20%, 30%, 40% 이거 세액 공제예요. 공제율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덜 나오죠? 그러나 장기 보유 기간별 20, 40, 50.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연령별 공제는 20, 30, 40. 장기 보유 공제는 5년 이상일 때만 하죠. 20, 40, 50은 똑같이 쓴다고요. 뭐만 바뀌었다? 고령자 공제율 10%포인트가 상향 조정됐다고요. 하나, 둘, 셋에서 2, 3, 4로. 그러나 밑에는 뭐다? 2, 4, 5. 됐죠? 근데 공제 한도. 그래서 공제 한도는 최대 몇 프로다? 80%. 최대 80%예요. 그럼 연령이 몇 세 이상? 70세 이상. 그럼 40%죠? 15년 이상 보유하면 50%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90인데 너무 많이 깎아주면 안 되죠? 80%. 누구만 해줘요 이거? 누구만 해주는 거야? 절대 토지 소유자는 안 해줘요. 누구 안 해줘? 다주택자 안 해줘? 안 해줘. 1세대 1주택자만. 1세대 1주택자만 해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안 해준다. 다주택자 안 해준다. 가족 중에 집이 하나. 누구만 해줘? 단독 소유자. 그리고 올해부터는 공동 소유자도 해줘. 공동 소유자도 해줘요. 작년까지는 단독 소유자만 해줘서 올해부터는 공동 소유자가 반발하니까 공동 소유자도 해준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적용 시기는 21년이에요. 내년부터. 이 적용 시기를 잘 봐. 우리가 시험 보든 실무든 뭐다. 내후년에 하는 거는 그거는 바뀌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시행 시기. 내년부터 넘어가죠. 자, 그 다음 3번 주택분.
토지분이 아니라 주택만 바뀐 거야. 주택분. 세부담 상환. 24쪽. 자, 세부담 상환. 주택만. 자, 법인은 적용 안 해요. 법인은 주택만. 개인만 세부담 상환이 있다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되잖아요. 2주택 이하는 작년보다 올해는 150%까지만. 2주택 이하. 그리고 조정 대상 2주택이나 3주택은 작년보다 3배까지 올라가. 이거. 법인은 세부담 상환이 없다. 법인은 오른 만큼 부과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뭐다? 취득도 하지 말고 보유도 하지 말고 양도도 하지 말아라. 법인은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러한 법을 뭐다? 정권 초기에 만들었으면 국민 호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세법만큼은 계속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혼돈이 오는 거예요. 기타 등등. 그래서 오직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난다. 그래서 법인은 적용 안 해요. 주택만.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4번.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본공제는 폐지된다. 그럼 우리가 주택은 기본공제가 얼마야? 6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잖아요. 6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어. 개인만. 그러나 법인은 무조건 과세야. 6억이 안 되더라도. 기본공제 폐지. 개인은 얼마 빼는 거야? 6억 빼. 6억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6억. 다주택자. 다주택자죠? 그리고 1주택인데 뭐를 얘기하는 거야? 공동소유자. 그리고 단독소유자는 얼마를 공제하는 거야? 9억. 그래서 6억 공제는 다주택자. 또 뭐다? 1주택인데 공동소유자는 개인별로 6억을 뺀다고요. 그러나 1주택인데 단독소유자는 얼마를 빼는 거야? 9억을 빼고. 그래서 6억이 나온 거야. 그래서 6억. 그리고 밑에 바뀌었잖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몇 프로? 90%. 이거 90%가 아니라 몇 프로로 바뀌었다? 95%. 95% 나왔어요? 95%에 올해부터는 95%다. 공시가격에 95%. 어디 나왔어요? 95가? 응? 95가 어디 나왔어요? 그저 왼쪽에 나왔죠? 이거는 법은 있잖아. 작년에 베낀 거야. 시행은 올해부터 한다고요. 95가. 법은 예전에 바뀐 거야. 근데 시행은 1년마다 5%씩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95가 오른쪽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년은 몇 프로예요? 100%. 그러나 법인은 6억을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조건 재산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개인만 이렇게 쓴다. 자, 넘어가죠. 넘어가요? 엄청 많아요. 이런 거는 쭉 읽어보시면 돼. 이런 거는 쭉 읽어봐야 돼. 시간 날 때. 읽어보면 된다고요. 자, 넘겨서 29쪽. 중요한 것만 해야 돼. 중요한 것만. 20 몇 쪽? 9쪽. 양괄호 5번. 자, 부부 공동명의. 자, 1세대 1주택인데 가족 중에 집이 하나인데 부부 공동명의야. 부부 공동명의라고요. 공동명의. 오른쪽에 폈어요.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개정됐잖아. 1주택자 특례 세부규정 신설. 그래서 공동명의로 갖고 있을 때는 주택을 몇 개로 봐? 각각 하나로 봐.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지분이 큰 자. 그래서 공동명의로 집을 하나 갖고 있더라도 각각 하나로 봐요. 각각 하나. 그래서 지분율이 큰 자 집으로 가고 지분율이 같을 때는 선택하여 신청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번이야.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야.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해줘요. 선택해서 해준다고요.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부부 공동명의인데 둘 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신고하라는 뜻이야? 지분이 가장 큰 자, 한 사람이 신청하라. 그럼 5대 5면은 지분율이 같을 때는 선택해서 납세의무자를 신고하라. 그러면은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중요한 거는 1주택 공동명의도 뭐를 해준다? 세액공제를 해줘요. 세액공제가 뭐다? 연령별 공제,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를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쭉 넘어가요. 질문 사례를 알아야죠. 32쪽. 질문 사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틈날 때 쭉 그렇게 읽어봐야 돼요. 32쪽. 질문 사례 나와 있어요. 자, 꼭대기 1번.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조정의 두 개죠. 2020년 9월 1일 주택 1호가 조정 대상 해제됐다. 9월 1일 날 해제됐죠. 그러나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취득세나 양도세는 취득 시점이야. 그러나 종부세는 항상 어느 시점이다? 6월 1일 현재 시점을 갖고 따지는 거야. 6월 1일을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현재 갖고 따지는 거라고요. 종부세는. 그래서 9월 1일이니까 과세 기준을 벗어났지? 그러니까 집이 두 개지만 중과세를 안 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판정은 과세 기준을 현재로 판단하므로 20년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 해당되죠? 그래서 21년 귀속 시에는 일반 2주택에 해당된다. 그래서 2020년이죠? 이거는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조정 대상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21년이지 지금. 이거 몇 년이라고 나왔어요, 거기? 21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명할게요. 6월 1일 기준으로 20년에는 20년이잖아. 조정 대상 2주택에 대해서 중과를 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21년부터는 뭐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으므로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20년까지는 6월 1일까지 조정 대상 지역이 있죠? 중과하고 21년부터는 해제됐으므로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종부세만 쓰는 거예요. 자, 3번. 3주택을 보유한 사람 모두 조정제 정격이네. 3주택 모두 조정제 1호를 임대사업합니다. 임대사업해요. 그럼 1호를 임대사업하면 두 개잖아. 합산배제 적용받는 경우 세율은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비조정대학의 2주택자로와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비조정 대상 2주택 소유자로와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고, 자, 읽어보는데 만족하라고요. 자, 3번은 알아야 돼. 자, 3번 부부가. 자, 부부가 나왔어요. 조정 대상 지역의 2호를 각각 50%씩 각각 있죠? 그래서 공동 소유할 때 부부는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하죠? 각각 2주택으로 봅니다. 각각. 그래서 종부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해당된다.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두 개가 있어. 그럼 공동 소유 50대 50이죠? 50대 50이다. 그럼 각각 몇 개로 본다? 두 개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 모두 2주택자다. 그래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취득세는 뭐라고 배웠어? 부부간의 공동소유는 하나로 본다. 그러나 종부세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뭐다? 각각 하나로 본다. 이렇게 공동소유가 달라요. 자, 4번은 쭉 읽어보고 쭉 아까 다 했던 거야. 자, 그 다음 오른쪽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나왔잖아요. 이런 임대 이런 걸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10번이요. 10번이라고요. 넘기세요. 10번 봤어요? 자, 드디어 나왔어요. 10번.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은 보유주택이 없음.
그럼 1세대 1주택이죠?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네? 된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요. 이거는 법 내용이에요. 시행령은 대 알아들었나요? 이거 부부가 공동 소유하잖아. 세액공제 해주는 거에 해주는 거. 이거는 법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은 그럼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다. 그러면 공시가격을 합쳐서 얼마를 빼? 9억을 빼고, 그죠? 여기다 몇 프로? 9억을 빼서 세금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9억을 빼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세액공제를 해줘요. 몇 년 이상 보유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은 세액공제 해줘요. 근데 공동소유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공동소유자는 이렇게 해서 6억을 빼서 이걸 안 해줘.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안 해준다고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공동소유자 1주택자는 개인별로 따지니까 얼마는 종부세가 없어?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요. 공동소유자는 개인별로 6억 6억이니까 그럼 단독 소유자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9억까지. 그럼 3억 차이 나잖아. 3억 차이 나니까 단독 소유자는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지문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원칙적인 거. 이러니까 공동 소유자가 반발을 하는 거야. 왜?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어. 가만히 있다가 아파트 값이 급등했잖아, 서울. 12억짜리가 더블 올라서 24억. 그럼 12억 공제받더라도 12억은 종부세가 나왔지? 나오니까 어떻게 정부가 말을 바꿨냐. 공동소유자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6억 빼고 최대 세액공제 몇 프로까지 받겠다? 80%까지 받겠다 이거지. 그래서 12억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야. 세금이 없으니까. 그 20억짜리다. 그럼 20억짜리는 12억을 빼더라도 나머지 종부세 나오게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단독 소유처럼 9억을 빼고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받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령별 공제와 세액공제는 공동소유자도 뭐다?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알아들었나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소유자나 12억까지는 종부세 없어. 근데 20억 되면 종부세 나올 거 아니에요? 20억 되면 10억, 10억이니까 나오죠, 그죠? 나오니까 일로 안 가고 일로 가겠다 이거지. 일로 가서 9억 빼고 개인처럼 단독 소유처럼 계산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금액이 큰 거는 일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선택할 수 있다. 자, 11번.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나와 있죠? 1세대 1주택이라는 세대 1명만이 1명만이야. 1명만.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과세당 1주택으로 쭉 나왔잖아요. 저를 말한다. 됐어요? 세대원 중 가족 중에 집이 하나야. 가족 중에 1명. 하나더라도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죠? 단독이든 공동이든 집이 하나야. 하나니까 공동 소유자도 올해부터는 어떻게 한다?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이게 시행령 내용이에요. 법은 어떻게 한다? 안 해준다. 그러나 시행령을 해준다고요. 자, 넘어가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요 개정 내용 끝났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가장 복잡한 뭘로 들어간다? 소득세법 주요 개정입니다.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나와 있죠? 주요 개정. 자, 쭉 넘겨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자, 몇 페이지? 44쪽. 자, 44쪽. 중요 포인트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양도세도 올해부터는 뭐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거 주택분양권이에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법에 의한 분양권이죠? 그래서 분양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놨어요. 1번부터 7번. 이런 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주택분양권도 올해부터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언제부터?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21년부터. 그러나 취득세는 언제부터 포함해? 취득세는 벌써 포함됐죠? 그렇죠? 2020년 앞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양도세는 올해부터 포함되고 취득세는 8월 12일부터 포함한다고요. 자, 됐고 자관 포함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이 올해부터가 아니라 작년부터 포함했어요. 취득세 잠깐 갔다 와요. 언제부터 포함하는지. 자, 15쪽 나왔잖아요. 15쪽. 아까 적으라 그랬잖아요. 15쪽 제1아래. 언제부터 포함해? 8월 12일부터 20년. 상담할 때 취득세는 20년 8월 12일부터 포함한다고요. 8월 12일 이후부터. 그러나 양도세는 언제부터 포함한다? 21년 1월 1일부터. 시점이 달라요. 다르다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44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21년부터 포함한다. 자, 8번. 8번 나왔잖아요. 주택과 분양권을 포함했다. 또 나왔다.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를 취득해서 뭐를? 분양권을. 그럼 올해 취득했다면 주택수가 몇 개야? 2개. 2개요, 2개. 2개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됐다. 조합원 입주권. 입주권은 종전부터 주택수에 포함했어요. 그래서 입주권은 포함시키고 분양권은 포함을 안 시키니까 형평이 안 맞더라. 그래서 입주권과 똑같이 분양권도 어떻게 한다?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개정. 1주택자의 분양권 취득. 그래서 1번의 경우 분양권 취득은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법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양도세는 조심해야 돼. 취득세는 뭐다? 2020년 몇 월?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거는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하죠? 이건 팔아먹는 거야. 그럼 팔아먹는 거는 이해를 취득한 날로부터 이해를 몇 년 지나서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돼요. 그래야 팔아먹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래서 왼쪽에 나왔잖아. 왼쪽에 나왔죠? 1주택가 입주권을 취득 후 종전주택을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그리고 앞에 거는 3년 이내에 팔아야 돼. 분양권은. 그리고 살 때는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했죠? 왜 양도하지 못해? 왜 양도하지 못해? 이게 공사가 늦어지는 거야.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할 때는 역시 비과세 준다. 기역, 니은이 충족돼야 된다. 그래서 기역이 뭐다?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그래서 2년 이내에 이사 가야 된다고요. 완성 후.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뭐다? 완공 전후 몇 년 이내에 종전권을 팔아라. 3년 이내에. 2년 이내 안 졸고 있군요. 자, 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분양권이에요. 조합원 입주권도 원리는 똑같아. 첫 번째, 이해를 취득한 날로부터 이해는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됩니다.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돼요.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라? 앞에 거 종전주택이죠? 이해를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 그러면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준다. 근데 이게 완공이 늦어지죠? 3년 이내에 못 팔 수도 있잖아. 공사가 부실공사로 늦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반드시 뭐다? 이게 완공되잖아. 나중에 완공되면 새 집으로 이사 가야 돼요. 새 집으로 이사 가야 된다. 몇 년 이내? 2년 이내 이사 가야 돼요. 이사 가고 반드시 몇 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1년 이상 거주 살아야 돼. 이사 가고 1년 거주를 해야 돼. 그리고 이거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역시 파는 기간도 완공 후 전후 몇 년 이내에 판다? 2년 이내에 팔면은 두 개지만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팔아먹을 때는 완공 전후 몇 년 이내? 2년 이내. 그리고 새 아파트는 언제 들어가야 돼? 완공돼야 들어가잖아. 완공 후 2년 이내에 이사 가야 돼요. 그리고 필수가 1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는 주택수는 몇 개다? 2개. 팔아먹을 때는 앞에 거를 팔아야 돼요.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그 3년 이내 못 팔면은 이 새 아파트가 완공되죠? 완공 후 2년 이내에 팔아야. 완공 후 뭐다? 2년 이내에 이사 가고. 완공 전후 몇 년 이내에 앞에 거를 팔아라? 2년 이내에 팔면은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준다. 이게 분양권, 조합, 운임권 똑같아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양도세에서 이거는 알고 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1세대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돼야죠?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요건.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하고 뭐 됐을 때? 등기됐을 때는 9억까지는 뭐 해준다 그랬어요? 비과세 해준다 그랬잖아요.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국내 거죠?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실거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등기되면 부속 토지까지. 땅은 몇 배? 5배?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한도로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게 1주택. 9억이 안 넘어가는 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4개가 충족돼야 돼요. 자, 이거는 요건은 항상 뭐다? 양도일, 현재를 갖고 따진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현재를 따질 때는 대부분 양도일 현재예요. 대부분 양도일 현재. 양도일이 어떤 날이야? 양도일이
3글자로 양도일, 4글자로 양도시기, 5글자로 잔금 받은 날. 우리 옆집, 우리 아파트 옆에 중개업소가 10개야. 내가 가끔 한번 들어가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 뭐 이런 걸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 옆집 딱 돌아보니까 어제 토요일이죠, 그죠? 토요일 오후도 손님들이 있는 거야. 그때가 한 7시 됐어요. 저녁 먹고 산책하는데 벌써 상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쉴 틈이 없는 거야. 고객이 뭐자? 직장 다니면 주말에 오잖아요, 그죠? 그하고 토요일도 문 열어놓는 거야. 한 건 계약하면 몇백이 들어오니까. 자, 그 다음 이거는 책에 없는 거를 가르치는 거야. 우리는 1, 2, 3 법칙이라고 그래요. 1, 2, 3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거를 1, 2, 3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요. 1, 이 이름 뭐다? 1년 이상 지난 후 신주택을 취득하라. 두 개가 됐을 때는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돼요. 결국은 뭐다? 1년 안에 2개를 취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1년 이상 지난 후 하나를 사야 돼. 그러면 2개가 되죠? 2개가 되잖아요. 일시적 2주택. 이게 1년이야. 그 다음 2는 뭐다? 팔아먹을 때는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를 하라. 그럼 여기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에는 무슨 시점을 갖고 따진다? 취득 시점을 갖고 따져. 양도 시점이 아니에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의 판단은 취득 시점을 갖고 따진다. 그래도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죠? 해제가 되더라도 그냥 2년 보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면 부산도 조정지역 해제됐다가 또다시 규제지역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면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해제가 됐더라도 그대로 2년 거주를 해야 돼. 그 엉터리 중개업자는 뭐라고 해? 해제됐으니까 이제 2년 보유만 해요. 큰일 나는 거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 팔아먹을 때는 이거 3년이야. 3년 이내에 팔아야 돼. 양도. 앞에 거를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요. 어떤 거를? 앞에 거를 종전주택을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게 1, 2, 3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2년도 있어. 1년도 있어. 보통 몇 년 이내에 팔아라? 앞에 거를 3년 이내. 근데 2년 이내에 파는 것도 있고 1년 이내에 파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소 가서 물어보면 이거를 똑바로 대답하는 중개업소가 흔치 않아요. 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이제 규제 대책에 따라 이해와 이해가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2017년 파리 대책이야. 파리 대책이에요. 그리고 2018년 9.13 대책. 그 다음 2019년 12월 16일 대책이라고요. 17년 파리 대책, 18년 9.13 대책, 20년 12, 16 대책 3개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걸 못 외워. 그냥 못 외우니까 앞에 책상 위에 딱 이런 걸 적어놓고 상담하잖아요.
자, 그럼 잘 봐요. 파리대책. 이 파리대책은 뭐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 이해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파리대책 전에 전과 후로 달라집니다. 전에 취득했다면 뭐다? 2년 보유만 하면 돼. 요렇게구나. 후에 취득하면 2년 이상 보유 기간 중에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 요렇게. 그 옛날에 취득했잖아, 상담할 때. 그럼 파리 전이냐 파리 후냐에 따라 2년 거주가 들어갈 수도 있고 2년 거주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아까 뭐라 그랬어?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면 2년 보유만 해도 되고 증명을 못하면 2년 거주해야 돼요. 자, 요렇게. 그래서 전에. 그래서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은 17년 파리대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이것도 많이 물어본 거야. 3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에 팔아라, 1년 이내에 팔아라. 이거 파는 기간. 그래서 3년, 2년, 1년은 9.13 대책, 12.16 대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똑같아. 9.13 대책 전에 또 후로 이렇게 나눠주죠. 그럼 전에 취득하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3년 이내에.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파는 거예요. 앞에 거, 종전 거를 팔면은 두 개지만 하나로 본다, 이거. 뒤에 거를 팔면은 무조건 과세하고. 3년이야, 3년. 근데 9.13 대책 후에 취득하면 이거는 몇 년이야? 2년 이내에 팔아야 돼. 종전 거. 그러니까 2년은 쏙 빼고 3년 아니면 1년만 얘기하더라고. 언제 취득했어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9년 12.16 대책이에요. 12.16 대책이라고요. 역시 뭐와 뭘로 나눈다? 전과 후로. 발표 전, 후. 그래서 이럴 때는 1년 이내 파는 거야. 이건 2년 이내 파는 거야. 2년 이내. 후에 취득하면 뭐다? 1년 이내 파는 거야. 요렇게. 그럼 금년도에 하나를 더 취득해서 그럼 금년도에 하나를 더 취득했으면 12.6 이후지? 앞에 거를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취득을 19년도에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전후를 물어봐야 돼요. 전에 팔면은 요로 가. 전에 팔면은 요로 간다고요. 후에 팔면은 1년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규제재택이 나와. 1년 이내에 팔아도 집값이 막 뛰네? 1년 이내에 뭐다? 새 집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가야 돼. 세대 전원이 1년 이내에 이사 가야 된다는 거야. 이사 가고 1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세대 전원이 1년 이내에 이사 가야 돼. 이사. 그리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1년 이내에. 그래서 뭐가 요건이 더 부과된 거야? 1년 이내에 이사 가라 이거지. 세대 전원이 이사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사 가려고 보니까 세입자가 있네?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 임대차 그 3법이잖아요. 그런 거를 세법 이 연수 따질 때는 임대차 3법 관련이 없어. 몇 년까지 이사 간다? 2년 이내에 이사 가야 돼. 2년 이내에 이사 가야 돼. 임대차 3법을 2년 연장하죠? 그런 건 안 봐준다 이거지. 자, 원칙은 1년 이내에 이사 가고 1년 이내에 팔아야 돼, 아파 거를. 그럼 이사 가려고 보니까 세입자가 있네. 세입자가 있으니까 몇 년은 봐준다?
2년까지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여기 봐. 이거 집 하나 살 때 지금 두 개를 갖고 설명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하나 살 때 대출을 받고 산 거야. 19년 12월 16일 이후에 대부분 전 국민의 90%는 갭 투자할 때 대출을 낀다고요. 그럼 대출을 사서 갔을 때는 뭐다? 이해를 1년 이내에 파는 게 아니라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돼. 매도해야 돼. 은행 가서 서약서를 쓰는 거야. 종전 거를 6개월 이내에 팔겠다고. 대출을 안 받으면 1년 이내에 파는 거야. 대출을 받으면 앞에 6개월 이내. 그래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상담할 때는 무조건 1년 하면 안 돼요. 뒤에 거 살 때 대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물어봐야 돼. 근데 중개업자가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없어.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는 필수라고요. 양도세에서. 자, 첫 번째 뭐다? 하나가 됐을 때는 무조건 비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양도일연제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무조건 과세한다.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도세에서는 1, 2, 3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신규 주택을 살 때는 1년 이상 지나서 사고, 팔아먹을 때는 2년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뭐다?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3년 이내에 팔아라. 그러나 2년도 있다. 그래서 몇 년 이내에 팔라고요? 이거 3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 팔면은 3년이지 후에 팔면 2년이잖아요. 에? 근데 이거 2년, 1년은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물어보고 또 2년, 1년이라고 얘기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2년 또는 1년이야. 둘 다 비조정 지역이다. 한쪽만 비조정이면 무조건 3년이야. 그래서 2년, 1년은 뭐다?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비규제 지역이다. 한쪽만 뭐다? 비규제 지역이고 한쪽은 조정 지역이면 무조건 3년 안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상담이 아주 중요한 거야, 이거. 옆집은 저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냥 법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야. 자, 원칙은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 앞에 거. 그러니까 이때는 규제 발표 후에 사면 2년, 규제 발표에 사면 1년이다. 그래서 2년, 1년은 어떤 때만 쓰는 거야? 둘 다 조정 지역에 있을 때만 쓰는 거라고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해요. 오늘 좋은 거 배웠어요? 이상한 거 배웠어요? 이거 좋은 거 배웠어. 이거 꼭 친구 중개업하면 알려주세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